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입니다. 지난 강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차별존책 그리고 농화존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제강점기를 주도했던 일본의 극우 그리고 현재 일본의 주체 세력이 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일본 극우의 실체를 밝힌다입니다. 출범 이후 쇄국 체제를 유지해온 에도 막부가 일왕의 허가 없이 서구 열강들과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하급 무사들이 동맹을 맺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현재 일본 정권의 뿌리인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이는 조슈번 출신의 존왕파 사상가로서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침략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또한 일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돼야 서양 열강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부에 체포돼 29살의 나이로 옥사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조슈번의 젊은 정치 세력은 사스마번 세력과 손잡고 약 270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데요. 이로써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로부터 일왕은 국가 통치권을 돌려받게 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의 근대가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에도 막부는 설린 외교로 약 270년간 조선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메이지 신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이 메이지 신정부가 사실상 현재 일본 극우의 초상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조슈본에 있었던 초혼장입니다. 당시 조슈는 에도 막부하고 즉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슈의 무사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 조슈의 무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초혼장에서 조슈본은 위련제를 계속 거행을 했습니다. 초혼장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조슈본은 에도 막부에게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초혼장을 모형으로 하면서 도쿄에 옮겼습니다. 이게 현재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촉하고 쌓은 편사들의 영혼을 초혼하여서 위련제를 거행하여서 마지막에는 그 군인들을 일본의 신으로 승격하는 그러한 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또 일본이 계속 해외를 침략한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도 그 사람들은 일본을 지키는 일본의 신이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모든 죽은 병사들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일제는 계속 일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거죠. 그 키워는 조슈본의 조혼장에 있습니다. 에도 막부하고 싸우면서 그 싸움 안에서 죽음 그러한 영혼을 달래고 신으로 승격시키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승격하여서 일본을 지킨다,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거죠.
전쟁을 계속 감행하기 위한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메이지 일본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지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제정했죠. 메이지 헌법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일왕 천황이 신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세 이르게인 일왕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만세 이르게라는 것은 옛날에부터 당시는 2600년 전부터 이어지는 일왕의 혈통, 이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현재까지 온다. 현재 일왕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600년 이상 하나의 혈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세 이르게라는 거죠.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1500년 정도는 일왕의 혈통이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메이지 헌법의 제3조를 보면 일왕은 신성하여서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일왕은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일왕을 부정하거나 일왕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이게 헌법이었기 때문에 일왕에 대해서 일왕을 존경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이지 헌법의 목적은 일왕을 신격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왕은 살아있는 신이었다. 1945년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1946년 1월 1일 일왕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인간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메이지 일본은 침략적인 국가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1890년에는 제국의회가 개설되었고요. 현재 일본 국회의 모형이 되었죠. 91년에는 독일식 군대의 군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공력 위주의 군대가 당시에 독일식 군대였는데요. 그리고 1893년에는 전시 대본영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대본영이라는 것은 일본군을 통과하는 부대가 일왕 직속으로 일본 정부에서 독립되는 시스템입니다. 평화 시에는 일본군은 일본 정부의 지배하에 있지만 바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거기서 독립된 군대가 됩니다.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가 되는 거죠. 일왕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해도 일왕은 실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이 독주 혹은 복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894년 그러한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도발했죠. 그리고 1904년에는 로일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일본은 소위 침략형 군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군에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본영의 그 결정에 기본적으로 달았습니다마는 마지막은 각 일본 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서 전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만주 사변이 그랬고요. 위에서는 만주를 침략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만주에 있었던 일본의 관동군은 독자적인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 중앙정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란 일본 정부는 그러한 일본군의 독주를 그 후에 주인 인정하여서 오히려 전쟁 부분에서는 일본군이 먼저 가고 그 후에 일본 정부가 인정해 나가는 기본적인 상태가 된 것이 일본이 계속 침략을 해 나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은 지금 이야기한 일본군이 독립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망해 버렸습니다. 그 패전 후 일본의統治세력은 바뀌었죠. 그때까지는 조슈나 사츠마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 세력이 45년까지 일본을統治를 했죠. 그러나 극우 세력은 1945년에 일단 망했습니다. 그래서 45년 이후에 일본의統治세력은 중도 보수, 중도 우파 세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감행한 사람들이 일단 대장한 것입니다. 일본의 중도 보수 세력이 연합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패전 후에 일본의統治세력은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 일본은 전범 국가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한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중도 보수, 중도 우파 세력은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000년 초전도까지 일본 자민당에서 총리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2000년 초전도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특히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중심 세력들은 중도 보수, 중도 우파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 중도 보수 세력은요, 병화 헌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병화 헌법이라는 헌법은 현재 일본의 헌법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야기했던 메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메이지 헌법이 개정되어서 1946년에 새롭게 그 제정된 것이 현재 일본국 헌법인데요. 이 일본국 헌법은 사실상 메가도가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병화 헌법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병화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병화 헌법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5년 이상 한 번도 어떤 조그만 문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현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의 헌법이잖아요. 그 이후 30년 이상 한국의 헌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 헌법은 그 2배 이상
75년 이상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산적인 헌법인 것입니다. 그거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연합국 메가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세력은 일본의 진보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 자민당 안에 있는 준도 포스, 준도 우파 세력도 비슷한 위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그 모든 면에서 같이 움직인다. 또 미국이 뭔가 요청해 오면 모두 수용한다. 이게 일본의 준도 포스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뭔가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일 동맹이 견고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안 한다라기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패전 국가라는 것을 일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촌리 중에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 촌리들이 몇 사람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촌리의 수명이 아주 짧았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전 정권 같은 것은 8년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대단히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 정권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중앙에서 소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 준도 포스의 대표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을 패전국으로 하여서 미국하고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국이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거죠. 1952년에 발효가 되었죠. 현재까지 그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하에 일본하고 연합국의 관계는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다 시게루의 생각이 요시다 독도린 이렇게 불렸습니다. 요시다 독도린은 2000년 초전도까지의 일본의 외교 전략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장의 확보를 미국에 위조한다. 이것은 일본은 안전보장, 그거 다 미국의 핵 우상 하에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식적인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헌법을 지킨다. 대신 일본을 침략하는 다른 나라가 있을 때는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도 경무장, 군대는 아닌 자위대를 유지하겠다. 이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전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전수방위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기만 하기 위한 부대가 자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를 부흥시킴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를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그것으로 국제적인 일본의 위상을 높이겠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정치 대국화, 군사 대국화는 절대 그러한 목표를 갖지 않는다.
이게 요시다 독도린의 기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초전도까지 계속 이 요시다 독도린이 일본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상당히 양심적인 괜찮은 나라가 한국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 극우 세력이 다시 대두함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일본이 아닌 거죠.